예, 안녕하십니까. 한결성입니다. 오늘은 경제 전반에 관련된 뭐 얘기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좀 환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환율인데요.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추이입니다. 2022년도 팬데믹 때 또 금리 인상 본격화하면서 한때 1430원 돌파 나왔죠. 그리고 환율이 꾸준히 떨어지면서 많이 빠졌었죠. 예. 그리고 뭐 1225원까지 내려갔지만 뭐 환율 추이를 쭉 살펴보면은 지금 거의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좀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환율이 올라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수출 부진이죠. 과거보다도 어, 반도체나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이 수출 부진을 좀 겪게 되고 또 최근 이제 그 가장 이슈적인 부분들이 국내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들 또 트럼프 이익이 출범하면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관세 고율의 관세 우려가 좀 불거지는 그런 상황들. 경제 성장률도 최근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지만 뭐 2% 정도 예상을 했다가 지금은 몇 프로? 예, 좀 한 1.7%로 좀 떨어져 있죠, 전망이.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국내 정치적인 불안입니다. 뭐 정치와 경제를 떠나서 뭐 얘기할 수가 없는데 뭐 정치적으로 불안한 부분들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죠.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뭐 다 알고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요즘 프랑스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프랑스가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어, 최근 총리가 지금 해임을 당하고 새로운 좀 신총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프랑스도 지금 기존 정권들이 무너지면서 내년도 이제 재정 적자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부각이 되면 최근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죠. 사실 신용등급이 처음 강등된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올 올해 초 S&P에서 AA 마이너스에서 최근에 또 강등이 되면서 프랑스도 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고 뭐 프랑스도 지금 최근에 좀 어려움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정치적 불안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과거 이제 팬데믹 때보다 더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1450원대가 사실은 언제적하고 비슷하냐? 뭐 길게 보면요 요때하고 비슷합니다. 요때가 언제냐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09년도 IMF 시절입니다.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8년도 요때 이제 1597원까지 상승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요때처럼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럼 과연 이거 지금 뭐 환율이 어디까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할 거냐? 이게 문제죠. 자, 일단 뭐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증시 자금이 이탈이 되고 또 채권 금리가 좀 상승하면서 당연히 이쪽 시장도 자금이 이탈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복이 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또 금리도 올라가겠죠. 뭐 최근 금리는 하고 있지만 시중 금리는 채권 금리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돈이 안 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환율 급등이 언제까지라고 했는데 이거를 섣불리 장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트럼프 이익이 출범은 뭐 기정사실이 됐고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안 좋은 거 뭐 다 어느 정도 나와 있고 문제는 국내 정치적인 불안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외환시장을 이제 안정시키는 방법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뭐 당연히 수출이 증가돼서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죠. 그러면은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쉽게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라고 하죠. 여기 좀 진행이 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통화 스와프를 진행했던 뭐 일본은 지금 일부분 살아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는 좀 종료가 됐고요. 중국하고도 종료가 됐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쉽지 않죠. 이걸 누가 진행할 거냐 이거죠. 오늘 뭐 관련된 뉴스를 좀 보니까 예, 한국의 경제 정책의 결정은 누가 하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뭐 관련된 뉴스 소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 발표 나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제가 웬만하면 욕을 잘 안 하는데 개자식이죠. 완전히 공무원들이 뭐 자기만 살기 위해서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누가 죽어나가든 자기만 살고 보면 되겠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분노가 치미는데 어쨌든 국내 정치가 좀 안정이 되고 이 경제의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결정이 나오고 방향성이 나와야 됩니다. 하다못해 어떻게 누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한 방향성. 근데 이게 지금 없는 거죠. 뭐 할 말은 많은데 뭐 제가 뭐 좀 정치 얘기해봤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좀 외환시장이 1450원을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위태로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위험 수위까지 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런 기조가 글쎄요,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게 뭐 1,500원, 뭐 1,550원까지 가게 된다. 이러면 상당히 다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뭐 증시도 좀 무너질 거고 뭐 최근에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뭐 그러는데 이제 서민 경제가 붕괴되고 이러면 뭐 내년도 경제 성장이 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채권 시장 자금 이탈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들 가장 지금 어려운 게 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환율 시장이 좀 안정이 안 되면 외환시장이 무너지게 되고요. 또 외환시장이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작년도 이게 이제 2023년도 우리나라 GDP입니다. GDP 수준이 대략적으로 1조 7,100억 달러 정도인데 지금 12월 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53억 달러 정도 된 걸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대외부채는 한 9조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정책 당국에서 환율 방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아마 1월 초에 발표되겠죠? 1월 초, 예, 1월 초에 발표될 외환 보유액이 얼마큼 줄어들 것이냐, 그렇죠? 이게 만약에 3천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외환 급등하고 또 한번 난리가 나겠죠. 제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 예. 대외 신용도죠. 좀 프랑스도 신용도가 좀 떨어졌죠. 우리나라가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한 등급 떨어질 때마다 보통 통상적으로 뭐 환율도 그렇고요. 금리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한 60에서 한 90원가량 환율이 더 오른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심리죠. 외환 결국은 이제 이런 신용도 문제가 하나 있고 그 경제는 결국은 기대심리입니다. 기대심리. 근데 안정이 된다라면은 진정이 되지만 신용도 떨어지고 안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기대심리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외환 보유액과 이 국가 신용도 3대 신용평가기관 S&P, 무디스, 피치의 신용등급이 얼마큼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글쎄요 2024년도 1월달 중에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이런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면 증시도 한번 좀 불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자, 코스피 지수 월봉입니다. 예, 주봉도 아니고요. 월봉. 우리가 이제 팬데믹 거치고 나서 3,200까지 올라왔고 다시금 예, 여기까지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요. 우리 PBR 한 0.8배까지 내려왔다고 하니까 뭐 2,300 지난 이제 그 2023년도 금리 인상 막 했을 때 따진 것도 2,300 정도는 뭐 버틸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 등급과 외환 보유에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다면 뭐 요 저점까지 내려올 수 있는 요 가능성들 그리고 코스닥 월봉입니다. 월봉 사실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말도 안 되죠.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요. 사실 뭐 아무리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안 좋고 기업 실적들이 부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는 좀 상식적이진 않죠. 결국은 심리입니다. 주식도 증시도 심리적인 측면인데 미국 증시 가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이렇게 안 좋았던 건 결정적인 거는 바로 환율이다. 환율의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예요? 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치적 불안이 굉장히 크고요. 예측 가능성.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의 외환 보유액과 함께 이런 국가 신용 등급의 유지, 예, 유지 혹은 강등, 예, 요게 지금 가장 큰 핵심 체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 3개월이 고비가 되는데요. 정치권의 안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네, 요것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최소 한 달 정도, 1, 2개월 정도는 한 달 정도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고환율 수혜주들만 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조심하자.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